자, 목요일 이 시간 우리 돈키들의 돈을 키워주는 현명한 친구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박수 안 쳐준다고 이유나 씨를 그렇게 구박했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원래 매번 이렇게 박수를 생활화하니까. 아하, 그러셨군요. 하여튼 지난주에 못 뵙고 이번 주에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네,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도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숨어있는 보험증권을 꼭 찾아서 점검해야 할 그런 가정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죠. 그죠? 예, 저희 PD님도 내일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를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검진을 해야만 미리 어디가 안 좋은지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안심을 할 수가 있죠. 내 건강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건강검진을 하면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잘 아시는 암 같은 큰 질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뭐 수술만 잘 되면 완치 후에 오랫동안 건강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검진을 미루다가 이런 암 같은 큰 질병을 늦게 발견하게 되면 치료도 힘들고 점점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집에 숨어있는 보험증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입한 보험의 혜택이 어떤 건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프거나 다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키남이 우리 돈키분들이 이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이상 징후가 있는 가정의 상황의 특징을 짚어드릴 건데요. 네. 어라? 내 얘긴데 이거 우리 집 얘긴데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험을 왜 가입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혹시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만약을 위해 가입한 보험인데 정작 필요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별거 없습니다. 정말 미리미리 보험 증권만 찾아서 점검하고 이런 읽기만 해도 분명 예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맞아요. 길게는 20년, 뭐 30년 이렇게 납입하고 많게는 몇 천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생각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게임 하나 해볼 건데요. 게임이요? 손가락으로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네. 손병호 게임 아시죠? 손 되게 아담하시네요. 손병호 게임. 손병호 게임. 네, 이게 해당이 되면 손가락 하나 접는 게임. 네. 손 다 펴고 있다가 네네네. 해당될 때 손가락 하나씩 접는 거.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보험 점검이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가정의 특징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면 하나씩 접어두시면 되세요. 작가님이랑 PD님도 네, 하세요. PD님도 빨리. 작가님도 같이 해보실까요? 네. 우리 PD님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예민해요. 네, 검진 때문에. 네, 지금 못 먹었거든요. 그래도 예민해요. 손병호는 하셔야 돼요. 네. 알았어, 이 시간에. 첫째. 첫째. 우리 집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험료가 얼마인지. 손가락 접어주시고요. 모르면 접어주시고. 네. 두 번째, 우리 집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는데 도대체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손가락 접어주시고요. 세 번째, 보험 가입 전화가 오면 그냥 마음 약해서 그냥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귀찮아서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입한다. 이런 적이 있다. 그러면 접어주시고요. 네 번째, 이거 좀 심각한데 보험 증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 우리 집에 보험 증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자, 저희 안 작가님 갖고 있다. 접었고요. 네. 안 갖고 있다. 접어주시고 다섯 번째, 이 보험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료 끝 단위가 몇천 원, 몇백 원씩 붙는다. 예를 들면 나는 보험으로 저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는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1,150원, 31만 5,110원 이렇게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끝난다 하시면 접어주세요. 그것도 모르겠다면요? 접어요? 일단 접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음. 2개 이상 접었다. 2개 이상 접었다고 하시면 음. 정말 내 보험에 또는 우리 집 가족 보험에 큰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 작가는 한 개? 아, 한 개. 오. 2개인 것 증권이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한 개밖에 못 줬다고요. 이상한데. 그리고 저희 PD도 한 개. 두 분 다 이상한데.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속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셋 중에로 보자면 제가 제일 그나마 보험에 대해서 없는 거야. 그죠? 저희 작가 이상해요. 하여튼 제가 제일 그나마 보험 우등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맞아요. 2개예요. 그래요? 근데 나머지 2명이 하나씩이라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전 2개입니다. 네, 동키 여러분도 함께 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창피한 거 아닙니다. 저희 작가처럼 속이지 마세요. 용기 내서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그 이유도 한 번씩 짚어볼 건데요. 첫째, 이거 접으신 분들 있죠. 우리 집에서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 저 이거 접었어요. 모른다. 저는 아는데 우리 집을 몰라서.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고 우리 집도 모르고 일단 접어야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걸 모른다는 거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른 지출 내용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집 가정 경제가 매월 플러스가 나는지 마이너스가 나는지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돈이 더 많은지 이런 것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뭐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심각하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생활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마 신용카드를 써서 그럴 거예요. 맞아요. 신용카드. 맞아요. 이 월급날 신용카드 좋아해. 월급날 신용카드 값이 나가면 현금이 없어요. 그럼 또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정말 한 번씩이라도 그냥 카드값 나간 한 번이라도 이 신용카드와 통장 지출 내역을 살펴보기만 해도 그 다음 달부터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냥 내역을 그저 바라만 볼 뿐 이거 하면 안 되죠. 바라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줄이고 정리하고 뭔가 절차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아마 보험료가 제일 클 거예요. 이 보험료는 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불필요한 이런 보험료는 당연히 지출로 보고 줄여야 되고요. 그 외에 불필요한 외식비나 또 불필요한 용돈, 과도한 용돈이 있는지 카드 내역이라도 제발 한 달에 한 번씩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못 지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못 지키고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살펴볼까요? 네, 둘째. 우리 집 보험료가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보험료가 오른다는 건 뭐냐? 갱신형 보험이거나 그렇죠. 또는 갱신형 특약이 있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의료 실비는 비갱신형이 없어요. 그러면 실비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갱신형 특약, 다른 갱신형 보험이 있다면 일단 증권을 찾아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갱신형은 일정 주기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저렴하지만 이 갱신 주기마다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냥 중간에 보험을 포기하고 보험을 유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갱신형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오르는 건가요? 네, 만기가 100세면 100세까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미리 비갱신형 보험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갱신 기간을 길게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했다면 다행인 거예요. 이미 비갱신이 있는데 갱신을 내 필요에 따라서 준비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갱신만 있는데 갱신 기간도 짧고 3년, 5년으로 그리고 보장의 범위도 좁은 혜택의 보험이라면 지금 당장 보험증권을 찾아서 갱신형이 있는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료 실비 보험은 갱신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실비는 갱신밖에 없어요. 음. 근데 가입 연도가 오래될수록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없는데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또는 10% 이렇게 하다가 그죠. 지금은 아시겠지만 실비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는 자기 부담금이 20%,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는 자기 부담금이 30%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분들이 병원비를 청구했을 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많을수록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래된 실비의 갱신폭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해요. 실비가 갱신이 계속 되니까 얼마까지 오를까 이게 과연? 이거는 뭐 상한선이 거의 없어요. 아. 없는데 최근에 60대 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네. 이분이 뭐 알고 계시는 1세대 실비라고 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는 네네네. 그런 실비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18만 원까지 올랐어요. 실비가 실비만 18만까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동키분들 실비가 이렇게 크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해지하지 말고 전환 실비 제도를 꼭 이용해서 가입을 계속 이어 나가셔야 되고요. 물론 혜택은 좀 바뀌어요. 혜택은 바뀌고 줄지만 보험료는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올해 안에 변경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깎아주는 그런 행사 이벤트가 있는데 이 6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의 보험료가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이긴 하지만 2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그럼 내년에는 4만 원부터 새로 시작하겠죠. 그래도 그게 얼마예요? 그렇죠. 18만 원씩 내던 걸 16만 원, 14만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세대 실비를 들던 거를 4세대 실손으로 바꾼 건데 해지하고 바꾸는 거랑 전환 실손으로 바꾸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죠. 어. 이 실비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 사항이 있어요. 그게 제일 길게 물어보는 게 5년 안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이에요. 근데 이 전환은 그냥 정신까지란 있나 이거 하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환 시비 하기 전에 시비를 없앴어요. 그럼 신규로 가입해야 되는데 5년 안에 혈압약을 먹었어요. 뭐 대장 용종을 띄었어요. 이게 다 고지사항이에요. 그럼 가입이 안 되거나 거절되거나 부담보가 붙거나 할증이 붙거나 이런 제한사항이 많이 생기죠. 그럼 비싸질 수도 있고 가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전환 실비. 그러니까 실비가 비싸서 바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동안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나 약을 드신 이력 이런 것들을 다 고지하고 바꾸셔야 되니까 절대로 해지를 하지 마시고 전환 실손으로 바꾸시는 거를 하셔야 된다. 저희가 어제도 강조를 드린 부분입니다. 큰 폭으로 오른 실비는 해지하지 말고 전환 제도를 이용하셔라. 자, 셋째는 뭔가요? 네, 셋째.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험 가입 올 때마다 마음 약해서 가입해 주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점검 대상입니다. 뭐 성격이 우유부단하실 수도 있고요. 뭐 심성이 착하셔서 거절을 못 하실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전화로 가입한 모든 보험들이 다 안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입한 보험들이 본인 상황에 안 맞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이런 얘기 주신 분도 있으세요. 저는 한 보험사 한 설계사분한테 수년을 가입하다 보니까 실손도 기타 필요한 보험도 갱신하라고 하면 뭐 좋으니까 바꿔봐라 하면 바꾸고 진짜 좋은 거 있다 하면 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좋다 그러면 다 바꾸고 가입하고 안 된단 말을 못 하겠으니 큰일입니다. 귀가 좀 얇으신 분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추천을 해주면 절대 거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강조하는 건 전화로 가입하는 그런 보험 가입 전화거든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까 손가락 접으셨겠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4부로 건너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앞서 3부에서는 우리 집의 보험 긴급 점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손병호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접어봤어요. 5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 집의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하면은 손가락을 접어라.
두 번째는 우리 집의 보험료가 오르고는 있는데 왜 오르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손가락을 접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 가입 전화가 오면 마음이 약해서 혹은 뭐 다른 이유로라도 가입을 해준다. 그러면 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2개 이상이 해당되는 분들은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보험 가입 전화가 올 때마다 가입을 해주는 분들은 점검 대상이다 라면서 이유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끝이 났거든요. 왜 그런가요? 네, 그 이유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전화로 가입한 소비자분들이 이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 유지율이 37회차에 50%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전화로 가입한 보험 가입자 중에서 네. 3년이 지나면 음. 2명 중에 1명은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통계. 냈던 보험료 손해 보고 그냥 해지하는 거예요. 평균 3년 지나면. 이건 뭐냐면 이 전화로 판매하는 분들이 저희가 상담하는 것처럼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과거에 어디가 아프셨어요? 뭐 월급이 얼마나 되세요? 아니면 뭐 가정경제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입을 강요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면 못 가입하세요. 맞아요. 매진 임박 빰빰. 네. 이런 고객님에게만 드리는 혜택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입 현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과거에 지금 현재 뭐가 가입되어 있는지 안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중복 보장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암이 있는데 또 암보험을 또 가입하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이 이미 있는데 보장의 범위가 좁은 또 뇌출혈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화로 판매하는 보험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근데 보험 판매 전화를 받아서 내용을 듣다 보면 이게 솔깃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 암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하나 더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분명히 나한테 있는 건데 이게 좋은 거고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왠지 특판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특판이면 왠지 모르게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나한테만 또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주 등장하는 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 보험료가 10,000원, 20,000대로 저렴합니다. 싸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갱신형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상품 판매가 목적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건 이 보험사뿐이에요. 다른 보험사는 계속 팔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고객님한테만 드리는 특별 혜택. 알고 보니까 다 전화해서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되게 서운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마음이 착하신 분들한테 좀 결정타가 되는 건데 전화를 안 끊으세요. 제가 지금 바빠서요. 아니요, 고객님 네, 잠깐만 잠깐 들어보세요. 5분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럼 몇 시에 통화 괜찮으세요? 5시요. 5시 또 전화하고 안 받으면 또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계약을 그냥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체크리스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번째는 보험 증권이 어디인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네, 저희 작가가 접었던 거죠. 보험 증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는 안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보험료는 정말 열심히 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보장을 받는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뭐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적어도 10만 원, 20만 원일 건데요. 네.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인 줄 알고 청구했더니 암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오랄까요? 그러니까. 또 뇌혈관이 막혀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선생님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일 때만 보험금이 나오네요. 이러면 정말 속상해. 큰일이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만큼은 숨어있는 보험증권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험증권은 물론이고 통장도 없고 보험회사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뭐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휴대폰 검색창에다가 내 보험 찾아줌.
검색창에다가 내 보험 찾아줌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그거 누르고 들어가서 개인 인증하시고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 리스트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해당 보험사에다가 보험 증권 요청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과거에 납입하다가 멈춘 보험도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 중에서 일부 해지 환급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보험사에서 따로 안 챙겨줘요? 알아서? 안 챙겨주죠. 왜? 내 돈인데 누가 챙겨줍니까? 어머. 보험사는 그 돈 가지고 계속 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주고 돈놀이 하고 있겠죠. 아니 안 낼 때는 내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면서. 네. 그 이외에는 연락 안 해요. 이야 너무하네요. 네. 그렇게 숨어 있는 돈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정식 사이트가 있어요. 이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이 내보험 찾아줌이 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광고 사이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보험 가입 전후가 그렇게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정식 맨 상단에 있어요. 내보험 찾아줌 들어가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런 글씨가 보여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오히려 또 전화 엄청 와요. 네. 이럴 때 또 마음 약하신 분들 큰일 납니다. 그렇죠. 또 가입 엄청 하지. 예. 혹 때려다가 혹 엄청 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정식 협회 사이트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아우 어렵다. 그러니까 증권만 찾아도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보험으로 저축하고 있는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끝단위가 몇천 원, 몇백 원이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20만 1,150원, 31만 5,110원 뭐 이렇게 막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붙는다. 그러면 손가락 접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가입한 상품이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의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30만 원씩 내가 저축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는 돈이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1,150원, 뭐 30만 1,550원 뭐 이런 식으로 뒤에 1,000원, 500원, 10원 단위가 붙으면 이건 저축이 아니었다. 네, 아닐 확률이 높다. 왜요? 왜냐하면 이 저축성, 연금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축할 때 얼마씩 할 수 있어요 매월? 그럼 저 10만 원이요 이러지. 저 10만 1,050원이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보통 말 안 20만 원, 하죠. 30만 원 딱 정해서 한단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이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암 진단비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끝나지 않죠. 네. 나이에 따라서 11,050원 또는 뭐 뇌혈관 진단비가 뭐 1,000만 원에 뭐 7,850원 이런 단위 끝나잖아요.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딱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끝 단위가 뭐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끝나는 상품들은 종신보험의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일 경우가 또 있다. 그러면 종신보험이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네요. 네, 맞죠. 이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 나오는 보험인 건 맞는데요. 네. 이 상담하다 보면 사망보장은 전혀 모르시고 그냥 아예 저축성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중간에 급하면 돈을 찾아 써도 된대요. 근데 종신보험 뭐가 됐든 저축보험이 됐든 중간에 찾았으면 손해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찾아 써도 된다는 거지 찾아 써도 전혀 손해 아니에요가 아닙니다. 맞죠? 찾아 쓸 수 있어요. 찾아 쓸 수는 있는데 찾아 써도 나한테 손해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손해는 손해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저희가 몇 차례나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저축이 아닌 건 아는데 종신 겸 저축 겸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겸사겸사 가입한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가끔씩. 맞아요. 그 상품에 따라 다른데 음. 최근에 나온 거로 따지면 일단 환급률이 높은 그런 종신보험이 있기도 해요. 납입기간이 짧고 납입만 마치면 뭐 환급률이 뭐 한 10년을 냈더니 내 원금의 130%, 30%가 이자가 붙어 확정적으로. 이런 것도 있기도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신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사망보험금도 필요해. 근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해지하려고 봤더니 내 원금의 2배, 3배도 되어 있어.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알고 한 거니까. 그죠? 근데 나는 사망보장 뭐 알고 있지만 그냥 오로지 그냥 내 돈이 불어나는 용도로만 쓸래 종신보험을. 알고 가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채
좀 다른 목적으로 그냥 잘못 알고 가입하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고 하는 거나 모르는 거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기능을 알고 하는 것과 내가 모르고 속아서 하는 거는 다르다. 기능을 잘못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신 거죠. 네, 맞죠.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음. 잘못 하고 계신 거고 음. 납입을 맞춰도 원금이 안 되는 이런 환급률이 낮은 정신보험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걸 또 저축으로 잘못 알고 계시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이 아예 없거나 납입한 원금 대비 환급금이 거의 없는 이런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이 또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내 소득에 맞지 않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뭐 50만 원, 80만 원 크게 가입한 분들은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못 받거나 그렇죠. 아니면 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린 뭐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 아니라 아예 상품 선택도 잘못되셨고 그렇죠. 그리고 금액도 잘못 선정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네요. 이건 정말 선택 자체를 잘못한 네. 거네. 기능을 잘못 활용한 경우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이라 할지라도 납입을 다 마치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의 원금의 50%도 못 찾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지만 환급률이 높지만 꼭 납입 마칠 수 있는 적절한 보험료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중도 인출로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찾게 된다면 납입 후 돌려받는 확정적인 그 환금액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찾으시면 손해고요. 또 모든 종신보험이 환급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네. 요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적금하고 재예금하고 적금하고 예금하고 이렇게 반복해 보니까 10년 동안 130%의 환급률이 나오려면 7%짜리 적금을 계속 가져가야지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고금리인 건 맞죠. 그렇죠. 고금리인 건 맞는데 이 고금리 상품으로 일부 활용하는 거지 무조건 다 좋다는 것보다도 정확한 금액 산정, 정확한 납입 기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보험 점검 체크리스트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사항 전달드립니다. 8171님, 2세대 실손에 가입 중입니다. 2달 전에 동일 회사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실손 전환하면서 2세대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도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2세대 실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네, 4세대 전환 실비로 전환하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원상복귀가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3개월이 지나서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그 병원 이력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때는 한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는 뭐 그런 거가 상관없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병원 이력이 없어야 되고. 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어야지 가능하다. 그러면 해지환급금 받은 건 어떻게 돼요? 네, 다시 돌려줍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자, 이렇게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알차게 준비하시되 소득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1월, 12월은 보험 점검의 달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점검합시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